내년 공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병원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회서비스가 뭘 뜻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회서비스는 경찰이나 국방서비스 같은 경제학적 공공재는 아니지만 사회성과 공공성이 아주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이것을 4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정부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산출되는 편익이 훨씬 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들에서 이들 4대 사회서비스는 정부 책임하에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대 사회서비스 중에서 교육과 의료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보육과 요양이 남는데요. 네. 이 두 가지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또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보육은 지금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7년 현재 약 4만여 곳의 어린이집 중에서 개인 사업자 어린이집 84%이고 국공립은 불과 7.8%거든요. 네. 게다가 이 국공립도 대부분 또 민간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은 훨씬 더 심한데요. 전체 요양기관 2만여 곳 중에서 국공립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시설입니다. 네, 아주 낮군요. 네, 그리고 보육과 이 노인 장기 요양에 투입되는 재원의 대부분은 사실은 국민이 낸 세금이나 장기 요양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서비스 제공은 대부분 다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 충돌이 심한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제공기관의 공공성도 높이면서 또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내년에 서울과 대구, 경기와 경남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 제공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정치 사회적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됐는데요. 과거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싱크탱크에서 사회 서비스 인력 공단의 설립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네.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하겠다 이런 대선 공약을 내놨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사실 진도가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 보육이나 요양 서비스의 압도적인 제공자가 제가 아까 민간 제공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의 기득권 때문에 이 반대가 워낙 심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민간에 맡겼던 일을 정부가 공적 영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올린 커뮤니티 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연장으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주거 등의 각종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네. 이런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기존에 했던 것처럼 민간 제공자에게만 그대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설립이 되면 당장은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보육과 요양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함께 커뮤니티 케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하고 연계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앞으로 이것이 이제 4곳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까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이제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주도의 사적 성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뭐 보육의
97.8%만을 지금 이제 국공립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1%도 안 된다 국공립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사실은 이 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네. 2016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이 약 8.4%인데 지방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비중은 불과 0.4%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시장주의 복지국가인 일본만 해도 이게 24%나 되고요. 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직접 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중이 72%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을 지방정부나 산하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자,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까? 남인순 의원이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에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아직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워낙 반대와 이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정부 여당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가지고 내년부터 17개 시도 중에서 먼저 대구를 포함해서 4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공공법인으로 설립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당장 2019년에는 4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요양시설을 직접 수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각 시도별로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재가 서비스를 직접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함께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지원 체계도 확립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범 사업 예산이 국비가 한 60억 원 정도 책정돼 가지고 4개 광역지자체에 한 12억 4천만 원 정도씩 올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 예산을 더해 가지고 광역시도당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대구도 아마 한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각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은 주요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 분야는 복지, 기술과 산업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투명성과 공공성 문제는 다음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요양시설, 치매시설 이런 기관들이 국가에서 도맡아 운영을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의 반발도 클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제대로 잘 시행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민간 제공자들의 그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또 민간 제공자들의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번 사회 서비스원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력도 말이죠 지원해주고 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법률적 지원도 아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공공과 민간 제공자가 함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충하면서 상생하는 모양새가 저는 끝내는 갖춰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나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민간의 반대 때문에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는 각종 이기주의와 기득권을 조금은 좀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도 최대한 설득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분들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는 많은 이제 공적 재원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존의 사적 방식으로 또 개별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구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사회 서비스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니까 뭐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입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희 교수였습니다.